호텔 신라, 이병철 회장이 만들고 이부진 사장이 키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본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사람이죠. 이게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할아버지가 이병철, 아빠가 이건희, 엄마가 홍라희, 오빠가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사생활 노출이 없는 편인데도 여동생하고는 가끔 찐남매 케미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사실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호텔 신라에 입사했을 때 부장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직접 신라 호텔에 1개월 정도 숙박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대놓고 힘을 실어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빠인 이재용 회장하고도 딱히 안 좋을 게 없는 구조입니다. 호텔 신라는 애초에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호텔 면세점 운영 브랜드잖아요. 지배구조를 보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아래에 속해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대놓고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살짝 걱정도 됐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이부진 사장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뿐만 아니라 장녀이기도 하면서 하필 신라 호텔의 시작은 의외로 또 삼성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입니다. 이분이 호텔 신라를 어떻게 이끌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역사 얘기로 빠져보면 신라 호텔은 1960년대 말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한테 특 1급 호텔 건립을 부탁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1973년에 삼성그룹 아래 호텔 사업부를 발족했다가 3개월 만에 임피어리얼이라는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호텔 신라라는 이름은 꽤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당시 영빈관 부지를 인수하고 호텔 기공식이 시작될 즈음에 호텔 신라라는 상호도 등장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호텔 사업도 일본과 제휴를 맺어서 진행했습니다. 오쿠라 호텔이라고 여기가 1990년 들어서 제주 신라 호텔도 제휴 오픈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논란으로도 이어지니 기억해 주시고요. 개관 석 달 전에 이병철 전 회장의 장녀이자 한솔그룹의 총수였던 이인희 씨가 호텔 신라 고문으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초대 대표이사 사장은 LG가 인물이 하게 됩니다. 구자학 씨, 이분은 이제 구인회 LG그룹 초대 회장의 삼남이자 아워홈 전 회장이었는데요. 70년대 중반에 구자학 씨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시작을 했고 무려 10명의 대표이사 사장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이부진 사장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예 처음부터 호텔 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부진 사장 경력을 보면 거의 초창기부터 호텔 신라 말고는 없는데 1995년에 삼성복지회단 기획지원팀으로 일을 시작한 것 이후에는 잠깐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일한 게 호텔 신라를 제외한 경력의 전부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 소식도 꽤 화제였죠. 재벌가랑 결혼한 게 아니라 삼성물산에 다니던 평범한 직원하고 결혼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90년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오픈마인드라고 해도 이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커리어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2001년 호텔 신라 기획부장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호텔 신라에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1개월이나 숙박을 하며 미뤄준 것도 그렇고 결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부진 사장이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물론 결혼식 당시 사진을 보면 표정이 겁나게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 허락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당시에 당연히 결혼 반대가 상당했는데 이부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강행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딸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는데 물론 어렵게 결혼에 골인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끝까지 순조롭게 가지는 못했죠.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전 회장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긴 것도 이재용 회장보다 오히려 이부진 사장이 이건희 전 회장을 많이 닮았다는 평가도 많고 성격이나 경영 스타일은 특히 더 많이 닮았다고 하죠.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부진 사장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던 이유인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이부진 사장이라는 말도 꽤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건희 회장도 그룹 후계자로 고려조차 안 되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형들을 제치고 삼성그룹을 차지한 역사가 있고 이부진 사장이 아버지와 경영 스타일과 성격이 너무 닮았고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도 거론조차 안 되다가 갑자기 그룹 후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자리를 물려받게 됐지만 그 정도로 경영 스타일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처럼 친근한 표정이 많거나 정용진 회장처럼 SNS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의 정석처럼 꽤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여러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재벌들에 비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라 호텔에 가보면 회전문 큰 게 있거든요. 이걸 모범 택시 한 대가 들이받아버린 거죠. 이 당시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하고 손님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호텔 수리비만 5억 원 정도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의외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사고 발생 후에 이부진 사장이 한인규 호텔 신라 부사장하고 직원한테 택시기사 집을 찾아가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두 사람이 택시기사 집을 가보니까 이건 그냥 딱 봐도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지. 반지하 빌라에 아내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선물로 챙겨갔던 우족하고 소고기, 케이크만 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걸 이부진 사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5억에 달하는 호텔 수리비도 있었겠죠. 여기에 더해서 아예 치료비도 지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진 않다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건데요. 방식이나 수위는 좀 다르지만 맥락은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화형식하고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삼성이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 당시에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은 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품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본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제품을 출시하려다 보니 당시 삼성전자 휴대폰 불량률은 11.8%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100대 중 12대는 불량이었다는 소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걸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보고가 있기 바로 1년 전이 어떤 때였냐면 마누라랑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 말이야, 이 명언이 탄생했을 때거든요. 독일까지 날아가서 회장이 직접 품질로 승부 보는 경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임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불량품을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바꿔주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휴대폰이 무려 15만 대에 달했는데 이 15만 대의 휴대폰을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2,000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부터 퍼포먼스가 시작된 거죠. 해머를 든 직원들이 전화기를 내려치고요. 이렇게 조각난 휴대폰에는 불까지 붙여버립니다. 이 당시 삼성전자 직원들은 500억 원에 달하는 휴대폰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걸 지켜본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내 자식 같은 무선 전화기가 타는 것 같았다. 그 화형식이 계기였다. 우리 가슴속에 불량에 대한 안이한 마음을 털끝만큼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지금의 삼성은 거기서 시작됐다. 이걸 계기로 그 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나 사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부진 사장의 택시기사 사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호텔 신라가 일본하고 엮인 부정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립 자체를 일본 호텔하고 제휴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신라 호텔에서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 진행을 했던 거, 한복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복을 입은 한복 디자이너의 입장을 금지시켰던 일, 일본 유카타 비치 사건. 이건 이제 뭐냐면 신라 호텔 비즈니스 투숙객층의 모든 객실에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비치해둔 겁니다. 일본인 투숙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둔 게 아니고 모든 객실에 유카타를 놨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필 이게 한복 논란이 터진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 당시에 논란이 꽤 컸습니다. 한복 관련된 논란들 모두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택시 회전문 충돌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부진 사장의 대응이 순수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호텔 신라가 회사 차원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잘하고 움직인 거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가 나이도 많고 저소득층이라 대기업이 아무리 압박을 한들 계산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건 불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진들도 택시기사를 배려하려고 했던 게 건강회복에 좋은 고기 선물도 보내주고 치료비까지 지원해줬다고 하니 마냥 계산적으로만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운도 많이 따라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연아의 땅콩회항 사건, 대웅제약 회장의 갑질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이부진 회장의 지시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경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부터입니다. 국내 면세점의 양대 산맥은 롯데와 신라였는데 이 정면 대결에서 롯데를 꺾어버린 거죠. 평가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롯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롯데 쇼핑을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거대한 유통 브랜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신라는 재계 1위 삼성그룹이라 해도 유통 쪽은 완전 전무했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의 경영 능력이 더 돋보일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도 신라 면세점의 실적이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만년 2위에 머물더니 분기 매출 1위에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신라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타격이 좀 컸는지 이 당시 롯데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패배한 뒤에 롯데쇼핑을 비롯한 모든 보직,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롯데에 대한 전권을 남동생인 신동빈 회장한테 거의 모두 넘겨버립니다. 경영에서는 강인하게,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도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몸이 굉장히 약한 걸로도 알려져 있죠. 원래 이름이 이유진이었는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거라는 이유로 이부진으로 개명한 거라고 합니다.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샤르코 마니투스라는 유전성 운동감각 신경병증을 앓고 있을 거라는 썰도 꽤 자주 나왔습니다. 이부진 사장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전병이라 삼성가 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미디어 해석이 꽤 자주 나오는 거죠. 이부진 사장이 아파서 개명을 했다는 점, 언론에 깁스를 하고 나오는 장면, 이건희 회장도 말년쯤에는 부축해주는 수행원이 없으면 거동이 어려웠다는 점뿐만 아니라 같은 삼성가의 자손들인 CJ그룹의 이미경, 이재현도 같은 병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부축해주는 수행원이나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어려웠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근거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 자체는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라호텔이나 신라면세점은 이부진 사장이 세운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을 면세점으로 출점시킨 것도 이부진 사장의 기지덕이었거든요. 이 덕에 사촌 오빠인 정용진의 신세계그룹, 그리고 면세점 업계의 라이벌인 롯데를 제치고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가장 최근에는 2023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82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호텔 경영이나 면세점 실적도 순항 중이라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